안녕하세요 여러분, 닥치고 독서 TV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환경 설정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 설정이 뭔지 아시나요? 자기 개발을 함에 있어서 나 스스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이전에 환경이 미리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하게 되죠. 그렇게 내 주변의 환경을 자기 개발하고 일치시킬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을 바로 환경 설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환경 설정하는 칸이 있죠.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곳에서도 메뉴바 밑에 쪽에 보시면은 빠른 실행 아이콘들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 집어넣어 놓고 내가 원하는 단축키로 설정을 해두면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죠. 환경 설정도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이 환경 설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깨닫고 있는 시절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영어 소문자 I와 L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 I나 L을 편리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폰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폰트를 이용하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I와 L을 헷갈리는 일이 없잖아요. 이렇듯 자기 개발에 있어서도 적절한 툴을 활용하면 평소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훨씬 더 쾌적하고 즐겁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자기 개발의 시작이 독서였고, 그래서 독서를 위한 환경 설정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알람 시계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전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내용이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알람이라는 것은 각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잊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이죠. 직장인이 기상 알람을 설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혹시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시계는 알람을 울려줄 것이고 그 알람에 맞춰서 자신은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일상적인 루틴을 실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고 준비를 해서 집 밖에 나간다, 뭐 이런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알람이 울리는 그 순간 내 정신이 각성을 해서 그 다음 루틴을 자기도 모르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죠. 독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독서 알람을 낮 12시 30분과 저녁 8시 30분에 설정을 했었는데 12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팽개치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책을 읽었습니다. 1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제가 낼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을 내어서 독서를 했는데 보통 20분에서 25분 정도 독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독서 속도로는 적게는 30페이지, 많으면 5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50페이지를 읽는다고 치면은 주 5일이면은 250페이지죠. 얇은 책 한 권을 점심시간만을 이용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일주일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책 한 권을 읽습니다. 물론 보통 책은 300에서 35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보충을 하면 한 권을 일주일에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과 그 외 자투리 시간만 활용해도 충분히 일주일에 한 권, 한 달에 네 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네 권이면 1년이면 50권이에요. 여러분, 1년에 50권이라는 목표는 크지만 일주일에 한 권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람을 설정하는 이 방식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권이라는 책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환경 설정의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알람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 독서 습관의 환경 설정은 바로 독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제가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었고, 제가 찾은 독서의 목적은 바로 변화였습니다. 저는 변하고 싶었고, 그 방법으로 독서를 찾았고요. 그리고 목표는 제가 변하려면 과연 몇 권의 책을 읽어야 되는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독서의 목표였습니다. 저는 그 목표로 자기계발서를 선택했고 1년에 100권에서 150권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1년에 100권, 150권은 아니었어요.
제 책 독서의 맛과 1년만 닥치고 독서를 읽어보시면 얘기가 나오는데, 저의 자기계발 독서의 시작은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자기계발서로 시작했어요. 그 책을 보시면 100일 동안 33권의 책 읽기가 나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자극을 받았고 100일간 33권의 책을 읽겠다고 목표를 설정했고 100일 동안 33권이 넘는 책을 읽어냈죠. 이렇듯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환경 설정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목표를 미달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초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주어지고 충분히 동기부여만 된다면 우리는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그것이 종잣돈 1,000만 원을 모으는 것이 되겠고요. 누구에게는 내 집 마련이 될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100일간 33권의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환경 설정의 목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히 수치로 드러날 수 있고, 또한 납기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일이라는 납기 내에 33권이라는 책을 읽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납기와 목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것과 진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환경 설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공부에는 예습과 복습이 있죠. 이 예습과 복습은 공부를 해나가는 진도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진도를 초과해서 공부하는 것을 예습이고, 내 진도까지의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복습이죠. 이렇듯 명확하게 진도라는 것이 있어야 내가 다음 수순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독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00일간 33권의 책 읽기라고 한다면 그 100일 중에 열흘이 지났을 때 몇 권을 읽었고 앞으로 며칠이 남았고 그동안 몇 권을 읽어야 되는지, 이것이 모두 수치적으로 다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몇 권의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목표에 맞게 제가 앞으로 읽어야 할 책의 양과 시간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명확히 수치로 체크할 수 있어야 목표는 달성 가능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직장인들에게 1년에 50권의 책을 읽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1년에 50권을 읽겠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오늘부터 내년 7월까지 50권을 읽겠다, 그렇게 해서 한 권씩 읽어 나간다면 절대로 이 목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1년에 50권이기 때문에 반년에 25권, 그러면 3개월에 12권에서 13권을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에 12권이라고 계산을 하고요. 한 달에 4권이죠. 한 달에 4권이면 한 달이 4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 다시 말해,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어서 꾸준히 계속 1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1년에 5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기가 속도가 붙는다면 2,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여러분이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책을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1년에 50권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잘게 나눈 다음 그 일주일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진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가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 점심시간 정도가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월요일이면 보통 사람들이 다 출근을 해서 일을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놓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 주말에 하겠다고 하면 흐지부지 될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점심시간에 지난주에 읽었던 책의 양을 체크하고 앞으로 내가 읽어야 할 양을 점검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권이면 보통 제가 읽을 책이 3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러면 7일 동안 읽는다고 치면 하루에 50페이지를 읽으면 되는 거죠. 지금 제 속도로 하루에 50페이지는 어려운 책은 1시간, 가벼운 책은 20분에서 30분이면 50페이지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30분 정도의 시간만 내면 일주일이면 한 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제가 하루에 독서를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니까 저는
일주일에 3권에서 4권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치로 명확하게 계산을 해놓고 앞으로 내가 읽어야 할 양과 지금까지 읽은 양을 계산해 놓으면 여러분의 목표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치로 명확하게 정량화해서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면 여러분들 일상의 하나의 습관을 자리매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냥 일주일에 1권, 한 달에 4권, 1년에 50권은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점검하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의지 문제입니다. 항상 시작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힘은 시작할 때 그 힘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환경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단기, 속성, 비법, 편법이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죠. 1년에 10,000권 읽기, 1시간에 책 1권 읽기라는 속독이나 그 외의 각종 여러 방법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학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책 빨리 읽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의 줄거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교 대조하면서 내 생각의 부피를 늘리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책은 빨리 읽는다고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빨리 읽으면서 질 좋은 독서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독서를 5년, 10년 정도 지속할 때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고요. 지금 아직 초보자인 입장이시라면은 그런 독서를 지향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천천히 일주일에 1권,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이는 전공법으로 독서를 공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환경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1년 동안 50권의 책을 읽는 그 순간을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된 날 여러분과 저가 함께 만나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